네, 이미자 선생님이 부른 동백 아가씨인데요. 바로 탈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의 대상이었고 우리의 법이었기 때문에 10수년을 이미자 씨는 출연료를 주는 대로 받으신 게 아니고 출연료를 해마다 지정해서 명하셨습니다. 소득의 일부만 신고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감춰지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네, 동아일보 사회부의 김단비 기자 나와 있는데요. 동백 아가씨를 부른 이미자 선생의 탈세 논란, 그동안 뭐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저렇게 직접 이광희 대표가 나왔군요. 네,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하늘소리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이미자 씨가 슈퍼갑의 위치로서 개런티 액수나 지급 방식을 모두 결정해 왔다는 건데요. 특히 10년간 지급한 개런티가 무려 35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신고한 금액은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네. 25억 원을 바로 탈세했다는 얘긴데요. 35억 받았는데 10억만 신고했으니 수입을 25억 축소했다. 그럼 뭐 이분 얘기는 탈세가 한 10억 안쪽에 어느 정도쯤 될 거다라고 좀 암시를 좀 한 것 같군요. 그러나 일단 이미자 씨 측에서는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맞습니다. 이미자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바로 하늘소리가 탈세 폭로를 명분으로 바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협박 수단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 증거로서 바로 기자회견 직전에 이 대표가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협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손수 변호사. 그런데 네. 이제 이미자 선생님의 개런티도 이번에 공개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차이가 양측의 주장이 차이가 큰데요. 일단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자료를 보자면은 소도시에서 공연했을 때 1회당 700만 원. 한 번에요? 그렇습니다. 1회입니다. 네. 예, 그리고 대도시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이제 개런티, 즉 공연 수입으로 받았다라고 신고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 하늘소리 측의 주장은 그와 좀 큰 차이가 납니다. 즉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700이 아니라 실제로는 2,000만 원에서 2,6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 또 대도시는 1,0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3,500에서 3,8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네. 이미자 씨 측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줄여서 축소 신고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이쪽 하늘소리 쪽의 주장인데요. 2013년까지는 탈세를 했고 2014년부터 정상적으로 소득 신고를 했다고 했거든요. 실제 액수 보면 갑자기 소득이 는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하늘소리치의 아직은 그런 그 주장입니다만 2013년까지는 축소 신고를 했다. 그랬더니 아까 보시는 바대로 1억 1,800만 원 정도가 공식적으로 이제 그 소득 신고가 됐는데 2014년부터는 그러한 축소 신고를 안 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려 이제 그 3배 가까운 그런 4억 원 이상의 실제 소득이 신고됐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2013년까지 축소 신고하고 그로 인해서 탈세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탈세를 했다, 축소 신고했다. 어떻게 했느냐? 이 방법까지 일단 하늘소리는 얘기를 해놨죠.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하늘소리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지급한 금액이 바로 35억 원인데 네. 이 중에 법인 통장으로 지급한 10억 원만 신고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예, 나머지 25억 원은 바로 개인 계좌로 이미자 씨의 매니저 권모 씨에게 지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남의 살짝 돌려놓은 통장으로 줬기 때문에 결국 전달은 됐을 거라고 하늘소리는 주장합니다만 뭐 이미자 선생 쪽에서는 이것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자 선생의 매니저 권철호 씨인데 이분이 돌아가셨네요. 예, 맞습니다. 작고한 권모 씨, 이미자 씨 주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늘소리와 계약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출연료를 얘기한 적이 없고, 하늘소리와 계약은 작고한 권 매니저가 했다, 전적으로 담당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늘소리에서 또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반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그랬다고요? 과연 그럴까? 하늘소리 얘기를 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미자 씨는 지금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 모른다. 고인이 된 매니저가 다 알아서 했다. 다 알아서 일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 기획사한테 차명으로 들어간 매니저한테 차명으로 들어간 그 계좌의 돈은 그럼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 일단 하늘소리의 그 이광희 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좀 궁금한 것이 왜
이미자 선생이라는 우리가 이제 국보급 가수라고 얘기를 하는 이분을 상대로 왜 갑자기 탈세 얘기를 꺼냈을지 궁금하네요. 밝혀진 배경이 좀 있습니까? 일단 하늘소리 측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갑 중에 갑. 네. 이자씨 측에서 너무나 갑질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참지 못했고 또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했고요. 또 만약 하늘소리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하늘소리에서 얻은 그런 그 수입 중에 상당 부분을 실제로는 이미자씨 측에게 지급을 했는데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늘소리 측의 어떤 썼던 비용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하늘소리가 세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봤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다 묶어서 그동안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봤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자씨 측은 그런 일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 가요계를 60년대, 70년대 가장 주도적으로 이끄셨던 이미자 선생님과 관련된 탈세 소식이라 좀 당황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진위가 좀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겠죠.